전북 익산의 낡은 주택가, 새벽 5시. 박정순의 반찬 가게에서만 불이 켜져 있었다. 69의 그녀는 이 시간이 익숙했다. 배추를 다듬고 물을 채 썰고 멸치 육수를 끓이는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했다. 오늘은 오이 무침을 더 해야겠네. 혼잣말이 입에 붙은 지 오래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0년. 그 뒤로 대화 상대는 반찬통뿐이었다. 49에 홀로 남은 여자의 삶은 단조로웠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작은 가게 하나로 딸을 키웠고 이제 노후를 버티고 있었다. 동네 어르신들이 자주 찾았다. 박 여사, 이 된장찌개 맛은 변함없네. 그 말 한마디가 그녀를 지탱하는 힘이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맛, 그것이 그녀 존재의 이유였다. 딸 윤미는 서울에서 대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일했다. 1년에 서너 번 내려올까 말까 했다. 정수는 늘 일이 바쁜 게 좋은 거야라고 말했지만 딸이 떠난 후 식탁 위에 남은 반찬을 보며 방이 유난히 넓게 느껴졌다. 사위 최도연은 예의 바르고 과묵한 사람이었다. 가끔 직접 반찬을 가지러 왔다. 장모님, 이번 주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미소는 언제나 정중했다. 정수는 딸이 바쁘니 사위라도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도연의 표정이 달라졌다. 웃고 있었지만 눈가의 피로가 짙었다. 괜찮아요? 물으면 그냥 좀 피곤합니다 하고 웃었다. 그 웃음이 어딘가 공허해 보였다. 밤이면 정수는 라디오를 켜고 앉았다. 창밖에서 기차 소리가 들려올 때면 젊은 날이 떠올랐다. 남편과 논두렁을 걸으며 웃던 날, 어린 윤미를 업고 장마를 건너던 날. 이제는 빛바랜 사진처럼 멀어진 기억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묘하지. 젊을 땐 외로움을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고요한 시간이 가장 무겁게 느껴졌다. 며칠째 비가 내렸다. 익산의 늦은 봄비는 유난히 길었다. 정수는 가게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다. 마음이 이상하게 복잡했다. 요 며칠 도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의 피곤한 웃음, 말없이 반찬통을 챙기던 손길. 별일 아닌데도 마음이 걸렸다. 괜한 걱정이지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잠을 청해도 그 웃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장모님, 혹시 오늘 반찬 조금 더 가능할까요? 정수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미묘하게 떨렸다. 도연이 젖은 머리로 가게에 들어왔다. 비 맞으셨네요. 우산이라도 쓰시지요. 정수는 행주로 반찬통을 닦으며 조심스레 물었다. 요즘 회사 일은 괜찮아요? 그럭저럭요. 일보다 사람이 더 힘들어요. 그는 짧게 웃으며 시선을 돌렸다. 정수는 말없이 국을 덜어 그의 앞에 놓았다. 윤미가 많이 바쁘죠? 네. 이번엔 아예 집에도 잘 안 들어옵니다. 회의, 출장, 또 회의 요즘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어요. 결혼이 이럴 줄 몰랐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저렸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릴 적 엄마 껌딱지였던 윤미가 이제는 회사의 이름으로만 불린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나 정수는 자신을 탓하며 눈을 내리깔았다. 그래도 윤미가 도연 씨 믿으니까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 점점 자신이 없어져요. 그의 말엔 묘한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정수는 괜히 말없이 물잔을 채웠다. 비가 그친 저녁, 도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창문을 닫았다. 바람이 스며드는 게 싫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친구 선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자야, 나 요즘 이상해. 그냥 마음이 좀 흔들린다 해야 하나.
선자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정순아, 외로움은 마음을 속이는 귀신이야. 착한 마음을 가장해서 들어와. 조심해야 해.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라디오에서 잔잔한 노래가 흘러나왔고 창밖에선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며칠 후 윤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회사 워크숍 있어요. 도연이 내려가면 반찬 좀 챙겨줘요. 정수는 최대한 담담히 대답했다. 그러나 전화를 끊자마자 마음이 불편했다. 사위가 오는 게 낯설게 느껴졌다. 토요일 오후 도연이 평소보다 늦게 도착했다. 그의 얼굴엔 피곤함이 짙었다. 정수는 준비해둔 반찬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다. 이건 미역국이에요. 속 좀 편하게 하세요. 항상 감사해요, 장모님. 그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덧붙였다. 요즘은 장모님 뵐 때가 제일 편합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정순의 가슴에 오래 남았다. 그녀는 웃는 척하며 식탁을 닦았다. 고마워요. 도연 씨 같은 사람이 사위라 다행이에요.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날 밤 정수는 창문을 열었다. 도연이 떠난 후 방 안엔 된장국 냄새가 은근히 남아 있었다. 그 냄새 속에서 묘한 온기가 퍼졌다. 내가 왜 이러지 눈을 감았지만 도연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다. 장모님 뵐 때가 제일 편합니다. 안 돼, 이건 아니지요. 그 말이 방 안에 조용히 울렸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그녀는 결국 등을 기대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익숙했던 고요가 이제는 불편했다. 그녀는 어렴풋이 알았다. 자신이 마음의 선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다잡아야 했다. 하지만 마음이란 것이 뜻대로 되는 법이 없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세차게 내렸다. 천둥이 울리고 창문이 흔들릴 정도의 바람이 불었다. 정수는 반찬가게 문을 닫고 가스불을 끄며 조용히 식탁을 정리했다. 손끝이 떨렸다. 비 오는 날이면 남편이 생각났다. 비 오는 날은 꼭 같이 부침개 부쳐 먹자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장모님, 저예요. 도연입니다. 시간은 밤 9시 반이었다. 정수는 순간 망설였다. 이 늦은 시간에 어쩐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냥 잠깐 들렀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젖은 옷만큼이나 무거웠다. 정수는 수건을 가져와 그에게 건넸다. 이리 들어와요. 몸 다 젖었잖아요. 가게 안엔 된장 냄새와 빗소리가 섞여 있었다. 정수는 따뜻한 물을 끓이며 말했다. 윤미는 출장 갔죠? 네. 이번 주 내내 못 온답니다. 정수는 말없이 컵을 내밀었다. 그가 두 손으로 컵을 잡았다. 손등엔 세월이 묻은 상처와 피로가 겹쳐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도연이 조용히 말을 꺼냈다. 장모님, 저 요즘 너무 힘듭니다. 회사 일 때문이에요? 아니요. 그냥 사는 게 버겁습니다. 윤미는 저보다 일을 더 사랑해요. 같은 집에 살아도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의 어깨가 천천히 떨리고 있었다. 도연 씨, 그녀는 조심스레 불렀다. 그는 고개를 들었고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창문 너머 번개가 번쩍이며 방 안을 잠시 밝혔다. 장모님, 이상하게도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요. 누군가가 제 얘기를 들어주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그럴 수 있죠. 사람은 다 외로워요. 하지만 그 말 뒤로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컵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고맙습니다, 장모님. 그 순간 정순의 손등에 닿은 그의 온기. 그 온도가 너무 선명하게 전해졌다.
정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했다. 도연 씨 이러면 안 돼요. 그녀는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도연은 놀란 표정으로 손을 거두었다. 죄송합니다. 저도 무슨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정수는 고개를 숙였다. 오늘은 그냥 돌아가요. 감기 걸리겠어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문을 열자 바람이 세차게 불어들어왔다. 그가 문을 닫고 나간 뒤에도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밤이 깊었다. 정수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꼭 모았다. 내가 왜 이러지 눈물이 맺혔지만 참았다. 나는 그 아이의 장모예요. 내가 흔들리면 아이가 더 불행해져요. 하지만 마음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의 손이 닿았던 자리가 아직도 따뜻했다. 새벽이 가까워올 무렵 정수는 라디오를 켰다. 익숙한 목소리가 잔잔히 흘러나왔다. 살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땐 누군가를 탓하기보다 자신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요. 내가 나를 붙잡아야지.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창문 밖엔 여전히 비가 내렸다. 하지만 멀리서 하늘빛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오늘을 넘기면 괜찮아질지도 몰라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비가 멈추고 며칠이 지났다.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창문을 비쳤다. 정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가게 문 앞을 쓸고 있었다. 오늘은 괜찮을 거예요. 스스로에게 말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날 이후 도연은 오지 않았다. 그녀는 안도와 허전함 사이를 오갔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마음을 정했다. 누군가의 기대나 위로의 기대기보다 스스로의 삶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느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정수는 작은 노트를 꺼내 들었다. 오래전부터 미뤄왔던 일들이 적혀 있었다. 봉사활동 신청, 동네 어르신 반찬 배달, 손녀 유치원 운동에 참석. 그녀는 하나씩 동그라미를 쳤다. 며칠 뒤 복지관에서 반찬 봉사를 시작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웃음이 금세 마음을 녹였다. 정순 씨 손맛 참 좋아요. 아유, 그냥 오래 해봐서 그렇지요. 그녀는 쑥스럽게 웃었다. 주방 한쪽에서 김을 굽던 70대 남성이 말을 걸었다. 이런 데 나오면 좋아요. 사람도 만나고 마음도 덜 외롭고. 그의 말에 정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누군가와 밤 냄새 나누는 게 참 따뜻하네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을 무렵 문이 열렸다. 도연이었다. 그는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다. 장모님, 불쑥 와서 죄송합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 앉았다. 짧은 침묵이 흘렀지만 이번엔 불편하지 않았다. 그날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어머니께 그런 부담 드려서 죄송해요.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사람 마음이란 게 그럴 때도 있지요. 하지만 그럴수록 스스로를 지켜야 해요. 요즘은 괜찮으세요? 네. 일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아내랑도 다시 얘기해 보려고요. 장모님 덕분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정수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그럼 잘 됐네요. 윤미도 바쁜 와중에 힘들었을 거예요. 서로 조금씩 맞춰가면 돼요.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정수는 가게 불을 끄며 조용히 말했다. 이젠 우리 각자 자리에서 잘 지내봐요. 네, 장모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문이 닫히자 정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서 있었다. 안도의 숨이 흘러나왔다. 이제야 진짜로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녀는 자신이 견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며칠 뒤 복지관에서는 김장 행사가 열렸다.
정수는 고무장갑을 끼고 배추를 버무렸다. 빨갛게 물든 양념 사이로 웃음소리가 번졌다. 정순 씨, 그 표정 참 좋아요. 그래요? 요즘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녀는 잠시 손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봤다. 회색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 한켠이 따뜻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 느껴보는 평화였다.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건 그를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거였구나.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랑이든 연민이든 결국은 존중에서 비롯된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다. 그날 밤 딸 윤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요즘 도연이랑 괜찮지? 응, 엄마. 요즘은 서로 대화도 하고 밥도 같이 먹어. 엄마가 도와줬다며 고맙대. 정수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그럼 됐어. 통화를 마치고 난 뒤 정수는 불을 끄고 창문을 열었다. 달빛이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속삭였다. 그래요. 인생이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과 함께 그녀의 눈빛에는 잔잔한 확신이 깃들었다. 삶이란 결국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여정임을 깨달은 얼굴이었다. 초겨울의 공기가 서늘했다. 정수는 가게 앞 화분에 남은 국화를 다듬고 있었다. 노란 꽃잎이 반쯤 시들었지만 여전히 햇살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 모습이 왠지 자신과 닮아 보였다. 딸 윤미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엄마, 이게 뭐야? 반찬 가게가 이렇게 따뜻했어? 날로 새로 들였어. 손님들이 추워하시길래. 윤미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손은 여전하네. 따뜻하고 믿음직하고 너도 많이 달라졌더라. 요즘 표정이 좋아. 남편이랑 많이 얘기했어. 그동안 내가 너무 혼자 앞서갔던 것 같아. 도연이 나보다 더 외로웠던 사람이었더라.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 마음이 다 그래. 누가 옆에 있어도 말 한마디 없으면 멀어지는 거지. 며칠 후 도연이 직접 가게를 찾았다. 장모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는 정중히 허리를 숙였다. 어서 와요. 얼굴 보니 반갑네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했습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잖아요.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시 가족으로 살게 돼서요. 이제는 윤미랑 서로 잘 챙겨줘요. 그게 나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니까요.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동안의 오해와 불편함이 천천히 녹아내렸다. 이제 남은 건 따뜻한 이해뿐이었다. 겨울이 깊어가며 가게 앞엔 김장 냄새가 가득했다. 정수는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배추를 버무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정순 씨, 이젠 진짜 밝아졌네. 웃음소리 사이로 흰 입김이 피어올랐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빛이 반짝이며 겨울밤을 비추고 있었다. 이제 괜찮아요. 나도 그들도. 집에 도착하자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따뜻한 마음이 서로의 내일을 밝히는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정수는 그 말을 들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향이 가슴을 채웠다. 그래요. 인생은 아직 따뜻하네요. 그녀는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을 바라봤다. 남편과 함께 젊은 시절 웃고 있는 모습. 이제는 눈물 대신 미소가 먼저 떠올랐다. 당신 잘 지내죠? 나도 이제 괜찮아요. 밖에서는 눈이 천천히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가 어둠 위로 포근히 내려앉았다. 정수는 커튼을 걷으며 그 풍경을 바라봤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시간이에요. 그녀는 불을 끄고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창밖에 눈이 세상을 덮듯 그녀의 마음도 고요하고 평화롭게 내려앉았다. 그렇게 한 사람의 늦은 깨달음이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내일은 여전히 따뜻한 온기로 빛나고 있었다.